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반기 내내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인 KBO 10개 구단은 올스타 브레이크로 잠깐의 휴식을 가진 뒤 다시 후반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삼성은 전체 구단 중 가장 먼저 시즌 관중 100만 명을 돌파해 흥행 1위를 달성했는데요. 사자 군단이 후반기에 좋은 성적을 보이며 가을 야구와 만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온에서는 뜨거웠던 2025 프로야구 전반기 분석과 후반기 성적을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송민구 대구 MBC 야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건 대구 MBC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25 프로야구 전반기 분석 먼저 해볼까요? 하고 하나씩 짚어볼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송민구 해설위원께 전반기 요약을 먼저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중에서도 전반기에 가장 보시기에 제일 좋았던 최고의 순간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경기 어떤 건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삼성이 8위로 전반기를 마감을 했고요. 사실 지금 분위기는 사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거라면은 아무래도 선발진은 강화를 했는데 불펜진이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역전패를 많이 허용했다는 부분이 좀 많이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평가가 별로 물론 순위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구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서훈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기를 지금 이제 마친 시점에서 봤을 때 삼성이 막판의 성적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는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봄을 열었을 때 이제 3, 4월만 해도 2위 지난해랑 같은 순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뭐 공교롭게도 5월, 6월 지나면서 이제 7월까지 한 번도 다시 반등 못하고 조금씩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렸고 특히 이제 다른 몇몇 팀들이 치고 나가는 팀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지점에서 삼성은 그런 순간이 좀 오지 않았던 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래도 올해 팀의 특성을 잘 보여줘서 전반기 같은 경우는 일단 팀 홈런 1위로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했는데 그런 지점들은 뭐 라팍을 찾는 팬들이 정말 야구장에 와서 즐겁고 짜릿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다. 뭐 그런 경기들이 홈에서 많았던 점이 또 흥행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두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 다 최고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최고 순간은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데 홈런이 넘어갈 때 특히 삼성 그 라팍에서 넘어가는 홈런이 많죠. 경기장 특성상. 특히 이제 6월 18일 날 두산과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아즈 선수가 뭐 사실상 경기를 만들고 끝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장에 이제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가 끝나면서 뭐 그런 순간 이제 홈 경기를 찾은 분들은 엄청난 짜릿함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또 이제 7월 초반 들어서 이재현 선수가 잠실에서 자신의 생애 첫 잠실 홈런을 또 역전 말로 홈런으로 기록했다든지 이런 좀 인상적인 홈런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후라도 선수가 이제 KBO 리그 데뷔해서 처음으로 이제 완봉승을 했다든지 또 최근에 이승현 선수가 9회 원아웃까지 노히트 기록한 뭐 이런 경기들이 팬들한테는 아마 전반기에 좀 인상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설위원 보시기에 네. 그나마 전반기에 이 경기가 그나마 베스트 경기다. 저는 삼성다운 경기를 뽑자면은 4월 26일 날 NC랑 홈 경기를 뽑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그날 4점 먼저 줬고 근데 디아즈가 홈런 3개 치고 7타점 내면서 역전해서 이긴 경기인데요. 그 경기가 왜 삼성다운 경기냐면은 어쨌든 4점 주고 5점 내면 이기는 경기가 삼성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 후반부에는 저희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많은 불펜들이 나와서 선발이 무너졌지만 불펜들이 제 역할을 해줘서 경기를 틀어막고 이겼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삼성다운 경기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최고의 경기는 팀의 칼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최고의 경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석 기자님 반대로 25년 시즌 전반기의 최악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올 시즌 삼성이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게 사직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부산 롯데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한 시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려워했는데요. 원태인 선발 내면서 조금 이 사직 징크스를 깨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뭐 이날 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못한 경기였습니다. 일단 선발 원태인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팀이 앞서고 있어서 승리 투수 요건은 갖추고 내려왔는데 경기 중반 이후로 타선은 어떠한 득점 상황 이런 데서 만들지를 못하고 또 나름 믿을 만한 불펜을 다 투입했는데 나오는 불펜들마다 뭐 점수 허용하고 결국 역전까지 이르면서 이 경기가 참 아쉬웠고요. 이런 패턴이 그 전반기 마지막이었죠. 지난 목요일에 펼쳐졌던 NC랑 경기에서 비슷합니다. 이승현 선수가 앞선 등판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좋은 투구를 했고 뭐 강민호의 홈런이라든지 계속해서 2번 정도 리드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불펜이 무너지면서 역전 허용 그리고 타선에서는 어느 시점 이후에서는 딱 침묵해버리는 이런 경기들이 지금 삼성을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삼성 팬들을 좀 화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송 의원님 보시기에는 최악 경기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 날짜를 까먹었는데 일단 6월 말이었나요? 두산이랑 홈 경기를 했을 때 저희가 박병호 선수가 말로 홈런이랑 홈런을 2개 치고도 진 경기가 있습니다. 그날 5점을 1회 말에 내고 2회 초에 4점을 내고 계속 경기를 끌고 가다가 결국은 불펜이 무너지면서 또 이제 역전을 허용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 올해 삼성을 딱 대변해주는 경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투수 교체 타이밍이 이제 팬분들도 항상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왜 볼 거 다 보고 투수를 바꿀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양창섭 선수가 그날 선발에서 2회 초에 안 좋았다면은 4점을 내주기 이전에 좀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았나. 어차피 3회에는 결국은 2회 초를 양창섭 선수가 마무리를 하고 3회 초에는 투수가 교체됐는데 그럴 거였다면 차라리 양창섭을 2회 초에 바꾸면서 점수를 막았으면 좀 더 경기가 삼성 입장에서 좀 더 좋게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거죠. 네. 네. 불펜 투수를 교체하는 시점을 잘 밀도 있게 찾지를 못하고 자꾸 놓친다 이런 지적을 송 의원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점이 컸죠. 왜냐하면은 우선 시즌 구상이 이제 보통 전지훈련 그리고 시범 경기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선발진을 꾸리고 그 다음에 흔히 필승조 추격조, 그러니까 이기고 있을 때 나가는 불펜, 좀 쫓기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입장일 때 나가는 불펜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면서 그 불펜의 가장 중심이 이제 마무리 투수겠죠. 가장 끝에 나오는. 근데 올 시즌 시작은 김재훈 선수로 해서 중간에 마무리를 바꾸고 뭐 오승환 선수가 뒤늦게 복귀했지만 또 기대에 못 미치고 뭐 이런 지점들이 삼성 불펜의 뭐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 깜짝 카드처럼 베테랑 백정현 선수가 참 잘해줬는데 백정현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뭐 흔히 얘기한 필승조의 이제 좌완 불펜 자원은 신인 배찬승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그 어떠한 부담이라든지 책임감이 몰리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 좋은 흐름으로만 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참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야구라고 느끼는 게 6월 5일에 SSG랑 경기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좀 마무리로 이제 그때 당시에 마무리로 보직이 바뀌어서 막 활약을 하기 시작했던 이호성 선수가 2이닝 이상을 책임을 졌습니다. 보통은 현대 야구에서 마무리 투수한테 이렇게 막 2, 3이닝을 책임지긴 안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경기를 만약에 내줬다면은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있었겠죠. 바로 그게 이제 직전 경기였던 지난 NC전인데 이날 경기 같은 경우 또 이호성 선수가 엄청난 투구로 이제 세이브도 챙기고 팀 승리도 가져왔단 거죠. 근데 이런 불펜의 변화들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었고 이 투수들 뭐 이호성 선수도 젊은 선수고 배찬승 선수 신인인데 다 구위가 좋고 참 좋은 투수들이지만 이 베테랑 없이 혹은 김태훈 선수 하나 남은 이런 상황에서 그 경기에 타이트하고 순위가 쫓기는 입장에 있는 팀을 지켜낸다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송 의원 보시기에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좀 팀 분위기가 조금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변곡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쪽이신가요? 전반기에는 변곡점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말에서 5월 초를 넘어갈 때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NC한테서 이제 3연전을 싹쓸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넘어갈 때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상위권 팀들이랑 한 몇 번 세 경기 연속으로 시리즈를 붙으면서 그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6월 말 근데 5월 초 6월 말 올 때 그때도 그래서 8연패 하던 시절에 8연패 직전에는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도 결국 똑같습니다. 뭐 LG, 하나, 두산 또는 뭐 KT 이렇게 만나면서 항상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가장 징크스라고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팀이 KT랑 SSG 같습니다. 특히나 수원이랑 문학만 갔다가 오면 팀 분위기가 변해서 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석 기자 보기에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까? 뭐 불펜지는 너무나 익숙하고 다들 아시는 문제여서 뭐 그 부분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 특히 삼성의 문제로 보이는 게 선수들의 주루사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삼성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주루사가 한 30개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네 번째 정도로 적은 뭐 그렇게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해의 주루사는 기본적으로 좀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올해 일단 삼성의 시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루 시도 자체도 적고 주루 플레이의 공격성은 떨어졌는데 어이없는 주루 플레이만 많아진 거예요. 이런 점은 조금 팀에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균열들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이고 뭐 그런 점에 대한 자각 때문인지 이제 주루 코치 변경을 했는데 다소 의외였던 거죠. 그나마 팀에서 주루 플레이를 좀 잡아주던 강명구 코치를 내리고 뭐 도루 경험이 없는 코치진으로 이제 주루 코치진을 구성하다 보니 여전히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조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타를 치고도 선수들이 오버런이 많습니다. 이게 타구 판단과 수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준비된 플레이를 한다면 좀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많고 또 특히 3루에서 홈으로 들어갈 때 가도 될 것 같은 상황은 멈추고 좀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을 때 무리하게 가다가 아웃돼서 흐름이 끊기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리그에서 주루사가 1위입니다. 이런 거는 좀 문제 같아 보여요. 네. 전반기 프로야구 순위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순위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앞으로 전체 판도 그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강약구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석 기자 말씀 좀 주세요. 일단 뭐 올 프로야구의 최고 히트 상품은 새 홈구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나 이글스일 겁니다. 뭐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92년 이후로 그때는 빙그레였습니다. 이 팀 이름이. 그 이후로 처음으로 전반기를 1위로 마감을 했고요. 뭐 연승으로 끝을 냈고요. 가장 하나 팬들은 올해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클 거고 전력적으로도 그렇고 팀 분위기도 그렇고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강팀이 아니라 거의 극강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게 하나로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롯데, LG가 이제 강팀으로 가을 야구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좀 중위권이 혼전 양상이죠. 지금은 일단은 뭐 기아랑 KT가 좀 앞서 있고 SSG, NC, 뭐 삼성 이렇게 이제 좀 차례대로 서 있는 형국인데 뭐 최하위인 키움 정도가 이제 좀 격차가 크고요. 나머지 팀들은 어디까지나 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 전반기를 이제 삼성도 8위로 마감한 것도 아쉽지만은 5할도 무너진 것도 아쉽지만 그 결과 어쨌든 1위랑 격차가 이제 10게임이 됐어요. 하여튼 한 자릿수 순위 때면은 한 7연승, 8연승 해보면은 가시권이 되는데 이게 두 자릿수 게임 차가 나버리니까는 약간 선수단도 많이 맥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지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성인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조금 네 거의 비슷하고요. 그쪽에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은 이제 저희가 득점 기여도라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선발은 삼성이 리그에서 뭐 1, 2, 3위권에 줍니다. 선발은 굉장히 강한데 리그의 불펜진을 비교를 했을 때 삼성의 불펜진이 리그에서 5위, 6위권인데 문제는 5위, 6위권인데도 불펜이 점수를 까먹고 있어요. 불펜의 득점 기여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라보자면은 불펜이 리그에서 불펜이 득점 기여 그러니까 불펜의 득점 기여가 양수인 팀이 세 팀, 네 팀이 고작이란 말입니다. 그렇단 말은 모든 팀의 불펜이 안 좋다는 거고 저희가 선발이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상대팀 불펜을 또 뒤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항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위랑은 경기차가 벌어져 있지만 4위, 5위권에서 8위권까지는 언제든지 시리즈 한 번으로 뒤집힐 수 있는 게임 차고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이제 삼성이 좀 더 세밀한 경기를 해서 뒤집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1, 2, 3등은 거의 뭐 앞에 있는 세 팀이 순위가 바뀔 수 있더라도 가을까지 갈 것 같고
네, 나머지 그렇죠. 두 팀이 어떤 팀이 진입을 하느냐가 관전 포인트 같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장의 티켓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5팀 정도가 경쟁을 하는 건데 아마 올스타전이 끝나고 7월 말쯤이 되면 한 팀 정도 줄어들게 될 건데 그게 삼성이 아니기만을 바란다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전력을 한번 짚어보고 기대를 할지 우리 그 기대가 정말 헛된 기대인지 한번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짚어주시고 앞으로 전망까지 포괄해서 타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석 기자님. 초반에 좋았을 때가 참 그 타선이 이상적이었죠. 1, 2번이 타율과 출루율이 높고 3, 4, 5번에 좀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뒤쪽에 또 고참 베테랑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구조인데 구조는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좀 새로 등장한 선수들이 있고 부상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근데 깜짝 타율 1위를 줄곧 달려오던 김성윤 선수가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아직까지 타율 2위긴 한데 타격 2위긴 한데 굉장히 좀 하락세예요. 그리고 묘하게 이 김성윤 선수의 하락과 선후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 보였던 김지찬 선수도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출루나 타율도 아쉽지만은 주루에서도 저는 좀 의아해요. 이 선수들이 예전에는 조금 깊은 내야 땅볼이면은 1루에서 세이브 되는 내야 안타를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팀 침체기와 함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거는 결국 그 햄스트링 부상 뭐 이런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구단에서 관리의 영역 특히 선수들의 피지컬을 체크하는 영역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리그 홈런 1위, 타점 1위가 팀의 중심 타자인데 순위가 5위권 바뀐 거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디아즈 선수가 한때 뭐 퇴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KBO 리그에서 올해 홈런왕이 유력하고 타점도 아마 여름이 끝나기 전에 100타점을 훌쩍 넘길 선수인데 그걸 뒷받침하는 선수들이 없다. 뭐가 아쉬울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득점권 타율이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팀 타율이 득점권 팀 타율이 3위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찬스마다 찬스를 잘 살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이거는 점수를 많이 내는 날 그냥 점수를 낸 거고 타이트한 상황 한두 점 뒤지고 있거나 한두 점 앞서고 있을 때는 선수단이 제대로 된 득점과 아니면은 그 이어가는 모습을 못 만들었다는 게 아쉬움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선수들의 어떠한 뭐 투지나 경기력도 중요하겠지만은 팀에서 좀 전술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데 흔히 삼성 보고 이제 뭐 번트만 많이 된다 이러는데 번트도 4위입니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팀 칼라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팀 타선이 칠 때는 벙벙 치고 그리고 홈에서 하나 많이 치고 결국 뒤집거나 아니면은 뭐 확 저쪽을 무너뜨리는 이런 힘이 약해 보인다는 거는 좀 전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꼭 쳐야 될 때 밀도 있게 점수를 내는 타격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로 나오는 수치에 비해서 체감하는 타자들의 활약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상대 필승조가 나오면은 공략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고 새로 보는 투수 공략 못하고요. 외국인 투수 공략 못해요. 그럼 절대 오할도 어찌 보면 그러한 능력치를 감안했을 때는 그 앞서 얘기한 타이틀을 가진 선수들 덕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기대가 크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예측하고 지금 안 맞아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대요. 이 송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 2번에 저희가 삼성이 전략적으로 구성을 했던 김지찬, 김성윤 선수가 풀로 돌아간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큰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이재현 선수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현 선수가 아무래도 출루율이 좋고 볼을 골라내는 눈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주 출장을 하고 뭐 타순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재현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유격수를 하는 것만 해도 아무래도 힘들 텐데 이게 자기 보직이 뭔지 타순에서의 자기 보직이 뭔지를 명확하지 않으면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일단 타순에서 아무래도 안정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매일 저희가
뭐 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 삼성이 잘 나갈 때는 보면 타순에서 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일 타순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고정적이었거든요. 타순이 고정적이란 말은 선수의 퍼포먼스가 안정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하지만 그게 팀에 도움이 될 정도로 잘한다는 뜻인데 매일매일 타순이 바뀐다는 거는 팀에서도 지금 어찌할 줄 모른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선수단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장점은 있죠. 상대 팀도 우리 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장점은 하나인데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의 순위를 딱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야구를 저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많죠. 제 고수들이 많으신데 1년 동안 타순이 거의 균일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럼 감독이 욕을 먹습니다. 하는 게 그렇죠. 뭐냐? 네. 어제 거 복붙했냐? 근데 매일 타선을 바꾸잖아요. 그래도 욕을 먹습니다. 도대체 이 팀은 경향이 뭐냐? 방향이 뭐냐? 즉 타선을 바꾸든 유지를 하든 이기면 욕을 안 먹습니다. 지금은 욕을 먹는 이유는 타선을 바꿔서가 아니라 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하도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는 변화를 줘보는 건데 뭐 무슨 징크스 극복하듯 한번 이렇게 안 가던 길로 가봐야지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좀 더 상대 팀에 대한 뭐 상대 마운드, 그다음에 상대의 수비 전력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 시즌 좀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는 좀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가장 큰 문제는 전통적으로 삼성 팬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처음 보는 투수한테 약해요. 이거는 전력 분석이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투수한테 왜 삼성만 약할까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저도 전력 분석을 타 구단에서 하다 왔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음 만나는 투수한테 못한다고 팬들이 인식을 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구단에서 뭔가가 어긋나 있거나 제대로 전력 분석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의 프런트와 현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진짜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새로 나온 투수, 새로 나온 타자, 모든 새로운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수. 이번 투수 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전반기에. 일단 그 후라도 선수는 진짜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풀려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적어서 그리고 뭐 수치상으로 지금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다승에서도 리그에서 뭐 상위권에 있지만 후라도 선수의 제일 고마운 점은 특히 삼성에 있어서 고마운 점은 이닝을 많이 던져줘요. 나와서 5이닝 못 던진 경기가 한 경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펜이 좀 약한 팀인데 후라도 선수가 이렇게 해주면 참 고맙고 원태인 선수도 나온 날은 대체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좀 전력 이탈이 너무 잦아요. 부상이 많고 물론 그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던졌기 때문에 여파가 크지만 조금은 팀의 에이스라면 관리의 영역에서 구단에서도 신경 쓰고 본인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태인 선수 빠진 공백이 항상 팀의 그 좀 부진의 시기랑 겹쳐지는 지점이 많았거든요. 억울하기는 최원태 선수도 억울할 겁니다. 이제 FA로 와서 FA로 오면 보통 팬들의 좀 기대감 그리고 구단에서 원하는 수치가 있는데 전반기 5승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그 최원태 선수가 거둔 5승이 우리 지금 불펜에 있는 이호성 선수 승수랑 같습니다. 이호성 선수가 승수가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경기 막판에 지고 있다가 뭐 뒤집어서 이긴 거지만 그러면 지고 있는 상황에 그 이 필승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팀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마운드의 반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발진에 뭐 새로 이제 외국인 선수 왔고 또 좀 부상해서 온 선수들이 합류하고 안정을 거듭한다면 그 이제 후반기에 삼성이 반격할 수 있는 요인은 이 불펜 그리고 특히 마운드의 어떠한 안정 그다음에 선수들의 완전체로 한두 달을 쭉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준다면은 그게 아마 이제 삼성의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 얘기 안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안한 선수. 왜 삼성의 미래라고 주목받았던 선수 얘기는 안 해줍니까? 배찬승 선수. 네. 배찬승 선수 잘했죠. 팀에서 홀드를 김태현 선수랑 둘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성적이 무서운 게 원래는 삼성에서 시즌 초반에 배찬승 선수는
100%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관리는 이제 좀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수 관리보다도 팀이 지금 뭐 집이 불타고 있는데 뭐 넌 공배를 할 수는 없으니 뭐 급한데 막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게 뭐 체력 이슈일 수도 있지만은 선수 스스로도 약간 벽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 특히 홈에서 이제 그날 경기가 이겨서 망정이지 그 막 연속해서 세 타자 볼넷 내주고 아예 제구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은 투수조에서 코칭 스태프들이 좀 더 이 선수를 잘 보다듬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송 의원님 데이터로 또 보시는 눈은 또 다를 것 같은데 투수조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뭐 비슷한 의견일 수밖에 없지는 하지만 좀 더 짚어드리자면은 일단 후라도 선수는 뭐 성적으로 표현하자면 S급 활약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리그 소화 이닝 1위고 퀄리티 스타트도 1위고 퀄리티 비율도 1위고요. 그리고 경기당 6.5이닝씩을 먹어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6이닝 하고 7회까지 대부분 나와줬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투수 후라도 나오면은 2명 내지 3명만 쓰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불펜을 아껴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라도 선수는 뭐 푸른 피의 외국인 에이스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푸른 피의 토종 에이스 또 원태인 선수를 짚어드리자면은 원태인 선수는 정말 올해 눈에 띄었던 게 이닝당 투구수가 14.8개 정도 됩니다. 리그 1위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보통 선발 투수가 이닝당 보통 한 16개 반, 17개 정도를 던지게 되는데 이 선수는 1개, 2개씩 줄인단 말입니다. 그럼 6이닝, 6회, 7회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 선수는 훨씬 많은 이닝을 항상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원태인 선수는 정말 공격적인 투구로 본인이 분명히 삼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삼진보다는 긴 이닝 소화를 위해서 좀 더 존에 공격적으로 공을 찔러 넣으면서 긴 이닝을 가져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원태인 선수는 정말 팀의 보배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토종 선발로 비교해봐도 견줄 선수가 이제 임찬규, 오원석, 소형준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발급이라고 하면 이제 원태인 선수는 무조건 뽑힐 정도의 레벨이 됐다. 원래도 그랬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원태 선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잠실 뭐 고척 잠실을 쓰다가 타자 친화적 구장으로 이적을 했고 그래서 아마 본인도 투구 스타일 많이 바꾸려고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왜 못했는가를 좀 따져봤을 때 올해 작년에 비해서 플라이볼 비율이 작년에 48%였는데 올해 33.3%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어디로 나갔냐라고 봤더니 땅볼이 아니라 라인 드라이브가 3.6%에서 16.9%로 폭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라인 드라이브라는 게 거의 정타지 않습니까? 정타를 내주면서 이런 자기가 뜻하지 않은 뭐 장타나 어떤 쭉 뻗는 타구들이 나오면서 지금 평균 자책점이 4.7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저희가 FIP라는 이제 수비에 무관한 본인 실력의 방어 그런 자책으로 봤을 때는 4.12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후반기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FIP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은 지금 평균 자책이 FIP보다 높다면은 시즌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FIP 쪽으로 좀 수렴해 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최원태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분명히 삼진 비율을 늘렸는데 삼진 비율도 18%에서 21%로 늘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볼넷 비율도 이제 10%에서 11%로 1%포인트 정도 늘어난 점. 그 점들은 보면은 결국 이닝당 투구수가 17.7개, 18개씩 던진다는 거는 원태인 선수랑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준다라는 말은 결국 삼진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결국 원태인 선수처럼 이런 경기에서 어프로치를 가져가 준다면은 좀 더 후반기에 저희가 나은 모습 그리고 돈값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제일 아쉬웠던 선수 기대 많았는데 전반기에는 기대만큼은 좀 아니다. 좀 제일 아쉽다. 걸리는 선수 누굽니까? 저는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일단 김명욱 선수가 제일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지난해는 소년 홈런왕의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리그 삼진왕이 돼 버려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은 김명욱 선수의 스윙을 분명 아직도 상대 투수들이 좀 겁을 내는데 그런 선수가 경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타격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만 맞춰주는 스윙을 해주면은 정말 어려운 선수가 될 텐데 이 팀 점수차를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붕붕 돌릴까 싶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게 류지혁 선수가 진짜 팀에서 좋은 활약을 합니다. 수비도 그렇고 타격에서도
참 좋은 모습 보이는데 유지혁 선수가 주루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에서 어린 선수들이 주루사를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무슨 코칭 스텝과의 어떤 그 사인 혹은 본인의 어떤 과감함에 대한 부족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유지혁 선수 정도면은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연차고 경험이 있는데 이 선수가 좀 주루사가 많다는 거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송 의원 보시기에 제일 조금 아쉽고 섭섭했던 선수 누굽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구자욱 선수가 전 제일 아쉬워요. 저는 다른 곳에서 이제 구자욱 선수 올해 홈런왕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저도 삼성 2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구자욱 선수 이제 거의 2할 9푼까지 근접했고요. 분명히 이제 본 궤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들 인정하실 거고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작년이랑 다른 점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가 왜 이렇게 많은 욕을 먹냐, 거의 3할을 치는데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면은 이제 제가 잘 쓰지는 않지만 타수 대비 타점 비율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득점권에 선수가 나왔을 때 얼마나 타점을 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봤었는데 작년에는 이 선수가 구자욱 선수가 득점권에 나오면은 팀이 득점할 확률이 46.7%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오면 한 번은 무조건 팀이 점수를 내요. 확실한 카드죠. 근데 올해 이게 35%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팬들은 엄청 큰 차이를 느끼죠. 이제 비율상으로는 40% 정도가 줄어든 거고. 그러다 보면 팬들 입장에서 구자욱 못하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2사 득점권에서는 작년엔 2사 득점권에 구자욱 선수가 나오면 47%의 확률로 팀의 득점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25%입니다.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은 이게 팬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자욱이랑 디아즈를 타순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에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디아즈가 88타점인 이유는 작년만큼 구자욱 선수가 못 쓸어 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닌가. 사실 구자욱 선수가 올해 50타점 넘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100타점 페이스입니다. 그렇지만 홈런 수가 꽤 많이 줄었고요. 이제 한 12개, 1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다 해봐야 30홈런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대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작년에도 7월 이후에 또 고타율을 기록했던 게 있었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5월은 또 2할 4푼 1리밖에 못 쳤지만 또 작년 또 특이하게 7월에 주춤했지만 8월, 9월에 거의 몰아치면서 이 MVP급의 활약을 딱 마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가 2할 9푼 치는 선수한테 왜 못했다고 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구자욱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라는 게 S인데 제가 줄 수 있는 평점은 잘해야 B밖에 못 줄 것 같아서 그 갭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수가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